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수는 같고요. 뜻은 스스로, 몸소, 저절로, 진실로, 뭐뭐써라는 뭐뭐서부터 뭐써 이런 것도 있네요. 본연, 처음, 시초. 코의 옛날 글자라고 하네요. 상형문자로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코를 가리켜 자기를 나타내므로 스스로란 뜻으로 삼고 또 혼자서 뭐뭐로부터 따위의 뜻으로도 쓰임. 나중에 코의 뜻에 비란 글자가 생겼음. 요건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모양만 보면 눈목자에 이렇게 삐쳐나온 것 같은데 눈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코의 모양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시딕단넷에서 설문해자를 찾아보니 역시 코라고 써 있습니다. 코의 상형이다 라고 써 있네요. 자, 아무리 봐도 코로 안 보이죠. Chinese Etymology에서 봐도 역시 같은 설명입니다. 코라고 했고 옛날 중국인들이 자신을 가리킬 때 코를 가리켰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뜻이 됐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코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나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아무리 봐도 코 비슷한 게 보이는 글자가 없네요. 자, 여기 근문이고요. 근문도 이제 그래요. 지금 근문에서 이렇게 그려서 지금 요렇게 눈목자 형태가 되고 위로 삐쳐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건데, 자, 어떻게 코가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갑골문에서는 모양이 더 다릅니다. 지금 근문은 현대 글자가 비슷한데 갑골문에서는 너무 다르죠. 그래도 이게 코라고 봐주기는 너무 힘드네요. 갑골문의 이런 형태가 이제 현재의 코자로 자기 자자로 바뀐 건데 이거 코라고 보긴 참 어렵죠. 자, 픽사비에서 무료 이미지 제공하는 픽사베이에서 찾은 코 이미지인데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콧구멍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갑골문에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 솟은 것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양하고 이렇게 요 높이 솟은 모양을 그렇게 좋게 봐주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콧구멍이고 여기가 코 높이 솟은 모양이고 이건 양쪽으로 뻗은 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그렇다면 뭐 옛날 사람들 그림 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다 그림이었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코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좋게 봐주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양쪽이 콧구멍 그린 거고 여기 코는 높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콧대 이제 그린 거죠. 갑골문에선 그래도 코를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문으로 오면서 완전히 모양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완전히 이게 지금 갑골문에서 보이는 그 코 높은 곳 같거든요. 그리고 콧구멍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콧구멍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세워지면서 두 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콧구멍 두 개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두 개로 바뀌었고, 요거는 원래 이제 콧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자자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코가 뻗은 모양, 콧대를 나타내고, 요거는 코 솟은 모양이고, 요거는 양쪽 콧구멍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참, 그림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게 바뀌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갑골문과 근문의 변화를 안 보고, 현재 글자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봐도 코라고 보여지지가 않죠. 그게 또 스스로 자라고 하니까 눈목자하고 비슷하게 돼 눈목만 생각나죠. 자, 자기 자가 스스로 자가 원래 코였는데 스스로 자로 뜻이 바뀌면서 이제 코를 뜻하는 단어가 따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코 뜻을 나타내는 스스로 자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왜 받전자가 들어와 있고 그런지 참 희한하죠. 자, 코, 구멍, 시초, 처음, 손잡이 뭐 등 여러 뜻이 있네요. 스스로 자와 음을 나타내는 비, 이거는 이제 줄비네요. 주다, 남에게 넘기다, 수여하다. 로 이루어지면 옛날에 자가 코의 뜻을 나타냈지만 나중에 자는 자기, 자연 따위 여러가지 뜻으로 쓰여지므로 코의 뜻을 따로 비라는 글자 만들었음. 이렇게 해서 그 스스로 자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연에도 이렇게 쓰이는데 참 코라는 뜻이 어떻게 자연으로 발전했는지 신기하죠. 설문회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hinese etymology 보면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근문에는 안 보이고 갑골문에 있는데 그 스스로 자와 똑같죠. 그리고 지금 육서 여기에 보면 뭐 현재 글자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요 글자를 보면 지금 요건 코 모양인 것 같고 여기서 이 숨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문례자에서 뭐 기를 쓴 것 같은데 지딕단넷에 나온 자원자양에는 갑골문에 나오는 코비가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 나오는 것과 좀 다르죠. 사전마다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갑골문의 밑에 부분이 현재 부분으로 바뀌었다. 뭐 비슷해 보이니까 뭐 그럴 수 있고요. 저것이 이제 그 코에서 이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이제 기운이라고 했죠. 설문회자에서는 그것을 표현한 것 같네요.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뭐 무슨 뭐 화살촉처럼 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건 파자에서 해석되는 글자 아니죠.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알아봤지만 갑골문 근문으로 보면 그 변화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 현재 모양을 가지고 파자를 하게 되면 전혀 뭐 엉뚱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파자법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스스로 자와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이제 몸기가 있고 몸신이 있네요. 반대 뜻은 다를 타가 있습니다. 몸기를 알아보면 그 부수는 똑같고요. 몸, 자기, 자, 뭐 여섯째 천간 등 여러 가지 있고요. 지사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이라고 하고 본래 구불거리는 긴 끈 모양을 본뜸 굽은 것을 바로 잡는 모양
일으키는 일 등에 씀. 일으키다는 뜻은 나중에 기로 쓰고 기는 천간의 6번째로 쓰게 되었음이라고 하네요. 설문해제에 보면 상형이라고 그래요. 그 만물이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피하고 감추고 굽히고 이런 거의 상형이라고 하거든요. 만물이 그런가요? 만물이 글쎄 뭐 동물들은 보통 그런 게 있죠. 어디 피할 때 이제 몸을 굽히잖아요. 그걸로 몸기로 삼았다 이런 건데 쉽지가 않네요.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 봐도 이 근문과 갑골문에 나온 게 같아요. 현재 글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몸기를 삼았다 역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육서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몸을 굽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갑골문에 보였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좋게 해석을 해서 사람이 몸을 이렇게 굽히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기와 헷갈리는 게 이거죠. 이미 아주 비슷해요. 부수가 몸기네요. 그래서 이미 벌써 본 매우 반드시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지지의 뱀사와 같고 뱀 모양을 본떴으나 구별하여 기라 쓰며 이라고 쓰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죠. 너무 글자가 작을 때는 금을 빌어 이미 그치다 따름 따위 뜻으로 쓰임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그렇게 흡족스럽진 않네요. 설문해제에 보면 이게 원래 뱀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사월이다 그러고 사월이라는 것은 인을 1월로 봤을 때 인묘진사에서 사월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 양기 사출이다. 양기는 4월에 나온다 이런 말이겠죠. 음기 사장, 음기는 4월에 이제 숨는다 이런 말인데 이게 뱀 모양이 지금 뱀 모양과 같다고 네이버에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이미라는 뜻으로 발전했을까요? 좀 이해하기 힘든 발전이네요. 발전이라기보다도 변화죠. 이해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이미 자, 이번에는 뱀사를 보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이죠. 요거 없으면 기고 조금 나오면 이고 완전히 닫히면 뱀사죠. 뱀하고 삼진날, 자식, 태아. 이 태아가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죠. 그래서 뱀이 또아리 틈 모양하고 이제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몸을 사리고 꼬리를 들이우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다라고 합니다. 설문 해설을 보면 아까 이미 이해하고 설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보다 이제 다른 12지에 관련된 설명이 더 많이 해놓고 있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는 이게 뱀이긴 한데 Some people think it is a forest 라고 해서 이 forest가 태아거든요. 태아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래요. 아까 사진에 봤듯이 그렇게 아기가 이제 몸을 굽히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게 머리 부분이고 요거 몸 굽히고 있는 거 그랬다고 하는데 자, 근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 자자거든요. 여기 아들 자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뱀사가 근문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갑걸문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뭐 뱀사라고 탈 수 있는데 태아로 볼 수도 있죠. 이런 모양은. 근데 또 이렇게 아들자자 모양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몸을 굽히고 있는 모양, 머리하고 몸 굽히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그린 것이고, 이 사진처럼 뱀이 이렇게 몸을 또아리 틀고 있는 모양, 머리가 있고 몸을 굽히고 있죠. 그거하고 이제 같게 본 거죠. 이게 원래 뱀이었으면 이게 좀 더 동글게 이제 말아놨어야지 이제 뱀이 되는데, 조금 된 걸로 봐서 원래는 아기가 이제 몸을 굽히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뱀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뱀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제 하자인 스스로 자를 알아봤는데, 이 스스로 자는 그 갑골문에서는 콧구멍과 그 코끝과 이제 코 모양을 그린 형태가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심했어요. 전혀 코의 모양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라고 이제 뜻이 바뀌면서 그 코를 나타내는 코비가 이제 따로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죠. 이게 지금 코에서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린 것 같은데 이 모양이 그렇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갑골문에 보면 뭐 이거 비슷하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와 뜻이 비슷한 기를 알아봤고요. 이게 몸기였죠. 그래서 몸을 이제 굽히고 있는 모양이라고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인데 이 뱀사에서 변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뜻이 이미 이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뱀사는 원래 그 태아의 모양, 태아의 머리와 몸을 굽히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게 뱀이 또아리 튼 모양이 아기들이 몸 굽히고 있는 거와 비슷하니까 뱀사로 발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그 갑골문을 보면 아들 자와 그 글자가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